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델 실험의 해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멘델은 완두 교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완두 교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에 관한 4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것을 최근에 현대 유전학적 지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물론 이제 당시에 멘델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유는 멘델의 실험 이후에 유전자라는 것이 도입되었고, 개념이 또 DNA나 이중나선 구조가 그 이후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멘델의 완두 교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에 관한 4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전적 특성의 다양성이 유전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유전적 특성의 다양성이 서로 다른 유전자로 인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둥근 콩 그리고 주름진 콩과 같이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인데, 이 유전자는 2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하나는 둥근 콩의 유전자, 하나는 주름진 콩의 유전자겠죠. 이와 같이 한 유전자의 서로 다른 형태를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멘델의 완두 교배 실험 결과에 대한 유전에 관한 한 가지 결론이 먼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각각의 개체는 한 특성에 대해서 두 부모로부터, 즉 엄마와 아빠로부터 각 하나씩 2개의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의 유전자 하나, 아빠의 유전자 하나를 물려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전자에 대한 동일한 2 대립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동형접합체 호모자이고트라고, 또 서로 다른 2 대립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이형접합체, 즉 헤테로 자이고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유전자 자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유전자 자리라는 개념은 특성한 유전적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자리한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가 유전자 자리다. 진 로커스, 그 유전자가 위치한 자리, 그걸 이제 알아야만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한다든지, 최근에 유전학적 어떤 생명공학에서 유전자 그 조작을 할 때 그 자리에다가 해야 되니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있고 이제 유전자형이 있는데요.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차이는,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형질의 외관상의 모습이고, 유전자형은 표현형의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적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형태를 이제 품종의 형태, 또 나타나는 표현형의 형태를 나타낼 때 페노타입이냐 제노타입이냐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페노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둥근 콩이냐 주름진 콩이냐 이런 것이고, 유전자형은 뭐 둥근 콩은 A 유전자고 주름진 콩은 B 유전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A 타입, B 타입 이런 것이고, 표현형은 둥근 타입, 뭐 주름진 타입, 이렇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자, 유전자와 대립 유전자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멘델의 유전에 관한 4가지 결론 중에 이제 2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형접합에서 한 대립 유전자가 그 개체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형접합에서 한 대립 유전자가 그 개체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 대립 유전자를 우성 대립 유전자, 또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대립 유전자는 열성 대립 유전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형접합에서 한 대립 유전자가 특성을 결정할 때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우성이고, 특성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성 대립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열성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멘델의 유전에 관한 이제 첫째 결론, 두 번째 결론, 세 번째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첫째 결론은 유전적 특성의 다양성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각각의 개체는 엄마 아빠로부터 각각의 대립 유전자를 받는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용접합에서 한 대립 유전자가 그 개체의 특성을 결정할 때 그 특성이 나타나면 우성 대립 유전자,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 대립 유전자인데 우성 대립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열성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결론 네 번째는 이제 색깔을 조금 바꾸면 네 번째는 감수 분열 시 각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대립 유전자는 딸 세포, 즉 생식 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는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식 유전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아들과 딸의 경우에 좀 다르겠죠. 자, 추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각 대립 유전자가 생식세포로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거냐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에 의해서 합쳐지면 각 대립 유전자 또한 합쳐져서 상동 염색체 쌍을 가진 자손이 생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자에 대립 유전자가 있고 난자에 대립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되면 수정란 속에 정자에 있는 대립 유전자와 난자에 있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녀가 아들일 경우에는 이제 아빠 유전자가 갈 가능성이 많지만 엄마 유전자는 가지 못하게 되고 그 자녀가 딸일 경우에는 엄마 유전자는 가도 아빠 유전자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떤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유전자의 경우는 그러겠죠. 물론 이제 아빠 유전자도 딸에게도 가고 엄마 유전자도 아들에게도 가는 건 맞습니다. 자, 결론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수 분열 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대립 유전자는 딸 세포. 이제 딸 세포는 이제 그냥 아들 딸 할 때 딸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식 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은 감수 분열 시 각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대립 유전자는 딸 세포, 즉 생식 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자 세포와 난자 세포 속의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 유전자가 생식 세포로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는데 정자에 있던 대립 유전자, 난자에 있던 대립 유전자는 수정란이 되었을 때 수정란 속에 정자 대립 유전자와 난자 대립 유전자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경우에 딸을 낳을 경우에 각각 그 대립 유전자가 전달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멘델의 유전에 관한 네 가지 결론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전자. 교과서로 나오는 지금 여기 PPT는 없죠. 교과서 96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요. 유전자 및 단백질 산물의 영문 표기법 이래 가지고 나와 있어요. 유전자, DNA 또는 RNA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이탈릭체를 쓴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표시할 때는 이탈릭체를 쓴다. 유전자, 즉 DNA 또는 RNA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이탈릭체를 쓴다. 즉 완두콩의 둥글기, 라운드니스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표기할 때는 대문자 R 이탈릭체 또는 소문자 R 이탈릭체와 같이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탈릭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전자와 그 산물인 단백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탈을 쓰지 않고 일반체를 쓰고 이제 그 유전자의 경우에는 이탈릭체를 써서 유전자와 단백질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을 표기할 때는 R과 같이 이탈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멘델의 법칙. 멘델의 법칙을 이제 보면 97페이지입니다. 멘델의 법칙은 이제 분리의 법칙과 검정교배 그리고
이제 그 독립의 법칙 이렇게 있죠. 먼저 이제 분리의 법칙을 보면 단성 잡종 교배 실험을 통해서 멘델이 내린 것인데요. 하나의 형질에서 차이가 나는 식물 간의 교배, 단 하나의 형질만 차이가 나는 식물 교배가 단성 잡종 교배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형질만 차이가 나는 식물 교배가 단성 잡종 교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형질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어떤 이제 특성이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딱 한 가지만 다르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단성, 한 가지의 형질만 차이가 나는 식물들, 그 두 식물들 간의 교배를 바로 단성 잡종 교배, 모노 하이브리드 크로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리의 법칙. 즉 멘델 제1법칙인 분리의 법칙은, 이 실험을 통해 멘델은 모든 개체는 배우자를 만들 때 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가, 자 여기 보면 멘델의 제1법칙 분리의 법칙은요, 모든 개체는 배우자를 만들 때 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각 배우자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만을 받는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멘델의 법칙 중에 각 유전자가 서로 크로스되고 서로 이제 관여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의 특징, 그 유전자의 형질이 분리되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는 배우자를 만들 때 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각 배우자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F1 하이브리드 F1 잡종에서 배우자가 만들어질 때 대립 유전자인 대문자 R과 소문자 R은 각각 분리되어 다른 배우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것은 뭐냐면 그 이제 각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되어서. 영어로 보면 law of segregation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어를 보면 조금 이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림 6-5에 보면요. 그림 6-5에 보면 멘델은 유전이 자손에서 뒤섞이지 않고 각 부모의 고유한 인자에 의존한다. 자손에서 섞이지 않고 뒤섞여 가지고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넘어가는 유전자는 자식에게 넘어갔을 때 그 유전자 그대로 있다는 거. 그것이 분리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뒤섞이지 않고 각 부모의 고유한 인자, 지금의 대립 유전자에 의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포네트 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포네트 사각형 9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포네트 사각형, 포네트 스퀘어. 요게 지금 포네트 사각형이거든요. 요게 이제 포네트 사각형인데요. 요게 포네트 사각형입니다. 1905년 영국의 유전학자 포네트라는 과학자가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예상되는 유전자형의 빈도를 계산할 때 1905년 영국의 유전학자 포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고안해낸 방법이다. 그리고 예상되는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때 모든 배우자의 조합을 고려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간단한 격자로서 위쪽에는 정자, 여기 식물의 정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쪽에는 정자의 유전자형을, 그리고 왼쪽에는 난자의 유전자형을, 왼쪽에 난자잖아요. 위쪽에는 정자의 유전자형을, 왼쪽에는 난자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격자로 사각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각 배우자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2배체의 유전자형, 그러니까 두 개, 식물의 정자에서 두 개
개가 나오고 난자에서 2개가 나오면 2 곱하기 2에서 4개죠. 그래서 이 배치의 유전자형을 사각형 안에 적어서 예상되는 유전자형의 빈도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퍼네트 사각형, 퍼네트 스퀘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셨죠? 자, 감수 분열로 설명되는 분리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단일 유전자 유전에 대한 멘델의 관찰은 감수 분열과 수정 과정의 사건과 잘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분리의 법칙은 내려와 가지고 믹스되고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유전자가 넘어가는데 분리되어서 넘어갔다. Law of segregation. 그래서 단일 유전에 대한 멘델의 관찰은 감수 분열과 수정 과정의 사건과 잘 맞아 떨어졌고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수 분열 동안 각 대립 유전자는 서로 분리되어서 배우자로 나누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검정교배로 넘어가겠습니다. 멘델의 법칙에서 첫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고, 분리의 법칙은 단성 잡종 교배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로 넘어갈 때 이제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적용된다는 것. Law of segregation. 그리고 이제 단성 잡종 교배라고 하는 것은 모노 하이브리드 크로스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검정 교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8페이지고요. 검정 교배. 우성 열성이 있죠. 우성은 표현형만으로 유전자형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표현형만으로 유전자형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에 대한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방법이 검정 교배, 테스트 크로스인데요. 일단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크로스를 시켜봐 가지고 그 유전자형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결과를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검정 교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정 교배는 유전자형을 알지 못하는 식물을 열성 동형 접합체 식물과 교배를 해가지고 나타난 자손의 표현형의 비율을 조사해서 교배한 식물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지금 이제 현재는 생명공학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유전자를 바꾸어서 하게 될 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예측할 수가 없고 표현형만으로 유전자형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검정을 해가지고 테스트 해봐가지고 교배를 시켜보면 그다음에 어떤 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이 유전자가 원래 이런 유전자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멘델은 검정 교배를 통해 자신이 세운 가설을 명확히 예측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유전공학이 없었기 때문에 검정 교배가 일반화되었고요. 검정 교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멘델은 검정 교배를 통해 자신이 세운 가설을 명확히 예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둥근 콩식물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R, 대문자 R이라면 이제 아래처럼 되고, 만약 둥근 콩식물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이라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문자 R, 대문자 R이고요. 이쪽은 대문자 R, 소문자 R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퍼네트 스퀘어 상의 이 표현형이 다르다는 거죠.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전부 다 4개죠. 여기는 지금 위에는 지금 정자의 유전자고 왼쪽은 난자의 유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자의 유전자가 둘 다 소문자 R일 경우에 난자의 유전자가 둘 다 대문자 R일 경우에 이제 자손 넷이 4분의 4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자 유전자가 소문자 RR이고 여기 정자죠. 여기가 정자, 왼쪽이 난자고요. 그래서 정자의 유전자형의 소문자 RR, 난자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일 경우에는 이제 2개는 소문자 R, 대문자 R, 2개는 소문자 R, 소문자 R,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둥근 콩 식물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RR일 경우에 대문자 R일 경우하고 둥근 콩 식물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일 경우에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정을 시켜봐야만, 검정 교배를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검정 교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명공학이 발달하지 않고 유전공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생명공학이 나타나지 않았고 유전공학이 나타나지 않았던 멘델의 실험 당시에는 검정 교배가 대세였고, 이것이 이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교배를 통해 알지 못하는 개체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멘델이 실험한 완두의 키 형질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렇게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멘델 형질 중에서 우성 대립 유전자 T는 키가 큰 완두 대립 유전자이며 소문자 T는 작은 열성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했을 때 대문자 T와 소문자 T 대립 유전자 자리는 4번 염색체며 줄기 신장을 촉진하는 지베렐린 호르몬 합성 효소인 지베렐린 3 비수산화 효소를 암호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나타난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이런 그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고 성장을 이제 축소시키는, 이제 촉진시키지 않는 이러한 정지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신장을 촉진시키는 지베렐린 호르몬 합성 요소인 지베렐린일 경우에 대문자 T 유전자와 소문자 T 대립 유전자가 유전자 자리가 그 4번 염색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대문자 T는 아까 뭐였죠? 키가 큰 완두 대립 유전자고요. 소문자 T는 키가 작은 열성 대립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키가 큰 완두 대립 유전자인 대문자 T는 정상적인 효소를 생성하는 대립 유전자이지만 키가 작은 열성 대립 유전자인 소문자 T는 점 돌연변으로 정상 효소의 5%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T가 큰 완두 대립 유전자 T가 우성이고 소문자 T가 열성이기 때문에 우성은 이제 정상적인 효소를 생성하는 대립 유전자, 소문자 T는 점 돌연변으로 정상 효소의 5%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T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식물은 지베렐린을 생합성할 수 있어서 완두는 키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T 또는 대문자 T 소문자 T 식물은 이렇게 키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소문자 T인 유전자를 가지는 이런 완두는 완두콩 식물은 이제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성장 촉진 호르몬이 줄기를 신장시켜 식물의 키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 지베렐린의 키가 큰 완두 유전자가 있는 완두콩 식물이 있는 대문자 T가 한 개라도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더 좋고 한 개라도 있을 때 키가 커지고, 키가 작은 대립 유전자인 소문자 T 식물은 키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문자 T는 200%, 대문자 T, 소문자 T는 105%, 소문자 T는 10%의 정상적인 효소를 만드는데 왜 대문자 T와 대문자 T, 소문자 T는 키가 비슷할까? 이것은 이제 열성 우성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우성하고 우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성이 나타나고요. 요거는 이제 우성하고 열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유는 유전자의 최종 산물이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즉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키를 키우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 키가 큰 대문자 T 유전자가 있기만 하면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멘델 실험의 해석, 이제 결론 1과 결론 2, 결론 3, 결론 4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멘델의 법칙에서 분리의 법칙과 또 검정교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의 법칙은 단성 잡종 교배, 모노 하이브리드 크로스에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정교배는 이제 그 우성 변형을 보이는 개체의 유전자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성 동형 개체와 교배하는 방법인 검정교배, 테스트 크로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